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드디어 3단원 대주제 3으로 들어가고요. 서아시아와 인도 지역의 역사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서아시아랑 인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일단은 여러분들도 되게 낯설 거고, 선생님도 여기를 가르치면서 공부하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공부를 하는지라, 상대적으로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그리고 되게 오랜만에 해서 낯선 부분들도 몇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역사, 세계사라고 얘기를 하면 주로 유럽 지역의 서양과 그 다음에 중국 중심의 동양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역사가 바로 이 서아시아와 인도 지역의 역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키워드로 볼 수 있는 거 하나만 읊어드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중개무역. 아무래도 우리가 여기 그 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봐서 되게 광활한 지대였고, 그리고 개방형이었던 지형 때문에 이민족 간의 이동이 되게 굉장히 잦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역적인 특성 때문인지 서양과 동양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이 서아시아에서 대부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융합이라는 키워드가 만들어진다. 융합을 하면 오래 갈 것이고 융합을 못하면 일찍 단명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제일 먼저 살펴볼 거는 이제 인도보다는 서아시아 먼저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아시아 여러 제국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성치 기준을 살펴보면은 여기에 등장한 서아시아 여러 제국의 성립과 발전을 살펴보고요. 이슬람교 중심으로 본다고 하는데 이 이슬람교는 다음 시간에 일단 여러분들이랑 살펴보고, 오늘은 우선적으로 서아시아 여러 제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할게요. 네,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도표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들 교과서 76페이지에 있는 도표이기도 하는데요. 76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만날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부터 시작하는데 이집트도 있었고요. 수메르, 아카르, 수메르인 얘기하면서 우리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봤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중동에 있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서양 쪽에 가까이 소아시아 쪽에 있었던 페니키아까지 한 번에 통일했던 것이 바로 이 아시리아. 그래서 이 아시리아부터 우린 서아시아 여러 세계의 시작점으로 볼 거고요. 이 아시리아가 무너지고 나서 신바빌로니아, 리디아 또는 메디아 또는 이집트가 그대로 가기도 하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재통일했던 왕조가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그리고 뒤에 있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까지 우리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총 4개의 제국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로 등장하는 나라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시기도 하고 학습지랑 같이 쌤이랑 같이 따라오기도 하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봤을 때처럼 일단 티그리스강 주변, 티그리스 유역의 작은 도시 국가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래 지도 보시면은 수도가 니네베라고 되어 있는데 각 국가마다 수도는 하나하나 언급할 테니까 그거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아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마 전술, 말을 타고 다니는 전술이랑 그리고 철제 무기를 바탕으로 서아시아의 상당 부분을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와 역전제를 정비를 하고 전국을 주로 나누면서 총독을 파견하고, 그래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만드는 종교, 여러 종교들을 모시는 지구라트를 만들기도 해요. 네, 지구라트를 건설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왕립도서관을 세워서 학문적인 위상도 굉장히 높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가장 큰 특징, 강압적인 통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선생님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융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아시리아에선 융합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방 멸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융합이 되지 않는 모습을 살펴보면은 아래 그 사료를 보면 살펴볼 수 있어요. 나는 수사에 지구라트를 부셔버렸어. 엘람 왕국을 정복하고 세계 문자판에서 이 엘람 왕국의 수도였던 수사를 아예 부셔버리고 엘람의 사원을 파멸로 몰아넣고 융합하지 않는 그들의 신과 여신들을 날려버리는 정도로 굉장히 강압적이고 무서운 그런 통치를 펼쳤기 때문에 아시리아가 통일을 했지만 금방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등장했던 왕조가 바로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쌤이 페르시아는 페르시아인데 앞에 여기서 보는 거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고요. 다음 그 조금 있다가 파르티아 이후에 볼 그 왕조가 바로 사산 왕조 페르시아인데 오늘은 그 페르시아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왕조를 나누어서 설명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같은 경우는 서아시아 세계를 재통일을 했고요. 그 재통이라는 왕이 이제 키루스 왕 또는 키루스 2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아케메네스 왕조를 이제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바로 다리우스 1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제국을 건설을 하고요. 그리고 전성기를 이룩합니다. 전국 20개 주의 총독을 파견하면서 감찰관 또한 파견하는데 그 감찰관을 왕의 눈 또는 왕의 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총독과 감찰관 파견하는 거는 아시리아랑 똑같은데 명칭 잘 기억해 주시고요. 도로와 역참제를 정비하는데 요거는 왕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 왕의 길은 이따가 지도에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융합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융합을 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관용 정책을 실시를 한다는 게 큰 특징이다. 그래서 정복한 피지배 민족의 전통이나 신앙을 존중하고 또는 페니키아인들의 무역 활동을 보호하면서 200년 동안이나 통일과 번영을 누렸던 게 바로 이 아케메네스 왕조의 페르시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멸망은 그 당시 이제 나중에 4단원에서 배울 건데요. 4단원에서 그리스와 전쟁을 합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의 전쟁에서 지면서 쇠퇴를 하게 되고 그 그리스를 무너뜨리고 등장했던 이 알렉산드로스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그게 바로 기원전 4세기였다라고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 여기서 이제 사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료 보시면은요, 요거는 첫 번째 선생님 네모칸으로 쳐놓은 거는요, 이게 키루스 원통이라고 합니다. 키루스 원통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교과서 보시면은 77페이지에 잘 나와 있기도 하고요. 쌤이 학습제는 그 실어놓지 않았지만 이 키루스 원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키루스 원통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바빌로니아를 정복한 다음에 후에 새긴 건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너희의 전통과 종교를 존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민족 그리고 다 종교를 서로 존중해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인권선언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원통이 바로 이 키루스 원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왼쪽에 있는 거는 비시툰산 기념비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다리우스 1세 때 있었던 겁니다. 다리우스 1세 때 있었던 거고 요곳이 가장 중요한데 전승기념비니까 네, 포로로 데려가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요거가 바로 조로아스터교와 연관이 있다. 아우라마즈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좀 더 다음에 좀 더 뒤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요.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네베가 보입니다. 그리고 아케메네스 그 페르시아에서 수도인 수사 그리고 행정 수도였던 페르세폴리스까지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까만 길이 여기 있는 왕의 길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프리카까지 이집트까지 정복했던 모습까지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나라, 세 번째 등장하는 국가는 바로 파르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르티아는요, 간단히 참고로 얘기하면 중국에서는 이 나라를 안식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안식국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분열, 우리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의해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나서 이란 계통의 종족이 건국했다. 이란 계통의 민족이 건국한 나라가 이 파르티아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케메네스 왕조의 페르시아의 전통을 계승을 해서 페르시아 어와 문자를 사용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 수도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수도는 크테시폰이라고 합니다. 이 크테시폰은 뒤에 나오는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수도라도 같습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성기는 기원전 2세기경 대제국을 건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도인 크테시폰 여기 나와 있죠. 동서무역로를 장악했다. 동서무역로 장악. 우리 아까 선생님이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키워드 무슨 무역? 그렇죠. 중개무역입니다. 중개무역이라는 거는 뭐 물건을 떼다가 다른 쪽에서 A 국가에서 떼다가 B 국가에 팔고 그러면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가지고 무역업을 하는 것을 중개무역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동서무역로를 장악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디랑 어디 사이였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서쪽의 로마, 그리고 중간 인도의 쿠시안 왕조, 그리고 아까 중국, 여기 한식국이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중국은 한나라 때 있었던 그 나라들 사이사이에서 동서무역로를 장악해서 중개무역으로 번영했었다라는 것도 참고로 메모해 두시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에게 멸망 3세기까지 갔었던, 거의 한 600년 가까이 갔었던 나라였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나라, 오늘의 마지막 나라 사산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아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아케메네스 왕조의 부흥을 선포하면서 사산왕조가 등장을 하고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더스강의 대제국을 건설을 합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인더스강까지 보인다. 그래서 로마와 경쟁하기도 하고 지방의 총독을 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나 문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등장했던 아케메네스 왕조 우리 비시툰산 기념비에 그려져 있었던 종교, 바로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여기서는 사산왕조 페르시아에서는 아예 나라에서 인정하는 국교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요. 중개무역으로 번성한다는 거는 뭐 똑같겠죠. 중개무역. 아까 중개무역은 계속 선생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중개무역으로 번성했다. 그리고 나서 멸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비잔티움 제국과의 전쟁.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과의 전쟁,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에데사 전투라고 나와 있죠. 에데사 전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로마 황제였던 발레리아누스를 아예 생포하기까지 하는, 포로로 잡아오기도 했던 그런 전투였습니다. 그 정도로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굉장히 영향력이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슬람 세력이 멸망하는데 그 이슬람 세력은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볼 정통 칼리프 세력이었다. 정통 칼리프였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페르시아 문화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얘기한 것처럼 조로아스터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조로아스터교를 신봉을 하는데 사산왕조 때 국교화했고 이원론의 입장, 이원론이라는 건 이제 다르다, 두 개가 나눠져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천국과 지옥, 부활, 그리고 또 최후의 심판 같은 것들, 이게 교리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 유대교라든지 크리스트교라든지 이슬람교 등의 영향을
가져다 주기도 했고, 경전으로 뭐 우리 뭐 교회 다니는 친구들 성경책 보고 뭐 불교는 불경 이런 거 있고 이슬람 쿠란 같은 게 있잖아요. 이때는 경전이 있었는데 그거를 아베스타라는 경전이 있기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천국, 지옥, 부활, 최후 심판 이런 것 이원론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민족의 문화가 융합이 되고 세계 종교인 마니교도 등장을 하는데, 이 마니교는 이 당시에 등장은 하지만 네, 성당적 뭐 영향력이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제 건축이나 공예 같은 것들이 발달하면서 은과 유리 같은 것들, 유리 그릇 같은 것들이 동아시아까지 전파되는,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 보이시죠? 네, 그런 것들도 보인다. 뭐 여기 유리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 조로아스터교를 한 번만 더 얘기해주면 여기 보시면 아우라 마즈다 여기 나와 있죠. 이게 비스tun산 기념비에 있었던 것들도 이런 식으로의 모양이 있었는데요. 아우라는 신, 그리고 마즈다는 지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조공 행렬이라든지 여기에는 그리스 양식도 있고 뭐 여러 양식들도 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들 그냥 그 학습지랑 같이 정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한정교양 굉장히 나라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서아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면 쌤이 얘기했어요. 무슨 무역? 가장 중요한 거 중개무역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융합해야 된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네 가지 나라가 나왔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처음부터 아시리아, 그 다음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파르티아, 그 다음에 사산 왕조 페르시아. 그렇죠. 그래서 아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압적이었다. 그래서 융합은 안 했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다라고 얘기했고, 아케메네스 왕조 같은 경우에는 융합적이고 관용 정책을 했다. 조금 지워서 다른 색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관용 정책을 했고, 그래서 다리우스 1세 때 뭐 왕의 눈, 왕의 길, 왕의 입, 뭐 왕의 길 얘기했고, 왕의 눈, 왕의 귀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용 정책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파르티아 같은 경우에는 안식국이었고요. 중개무역 얘기했었죠. 중개무역. 그리고 사산왕조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종교 얘기하자면 조로아스터교가 있었고, 그리고 뭐 중개무역, 똑같이 중개무역도 여기 있었죠. 중개무역.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들까지도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들이 나올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슬람교라는 종교가 나올 거고요. 이 이슬람교 종교를 토대로 만들어진 서아시아 세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현재 이슬람 세력의 뼈대가 되는 그런 상황을 볼 겁니다. 그 전에 있었던 사사낭조 페르시아까지 여러분들 살펴보았고요. 잘 내용 정리하시고 수업 시간에 모르시면은 꼭 쌤한테 질문하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반복이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낯설기 때문에 꼭 반복해서 잘 정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